문재인 민주당에서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5월 13일 문재인 씨는 삼성전자 건설 현장에 이재명 씨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의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겠죠. 문재인 씨가 이재명 씨의 손을 잡고 2030년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서 K 반도체 전략이 무엇인가? 특히 그 투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30년까지 10년간 511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11조 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액수가 크죠. 10년간 511조 원 가운데 510조는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기업의 사업이다. 정부가 거기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이죠. 물론 정부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10년간 1조 원 기여한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10년 동안 민간이 되겠죠. 이 기업이 510조를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삼성전자가 10년간 370조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71조는 파운드리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하청 제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주어진 대로 계약한 대로 생산만 합니다. 생산 작업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주어진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K 반도체 관련된 투자금은 전부 1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당장 혹은 1년, 내년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SK 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회사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상 이러고 보면은 여러 민간 기업이 합해서 10년간 20조를 투자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11조 원, 10년간 511조 원 중에 510조는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러면 1조 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정부가 10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 보통 지원한다 하면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부가 돈을 내놓는구나.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어떤 사기업에, 어떤 민간 경제에 돈을 주면 됩니까? 지금까지 돈을 준다고 했죠. 그것이 아닙니다. 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10년간 1조 원은 빌려주는 겁니다.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혜택은 있습니다. 이자를 우대금리로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정부하고 손잡고 있는 금융기관이 돈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이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거나 복지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지원을 합니다. 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정당이 만일 식물당이라는 데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합시다. 거기서도 그 지원은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계속성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이 잘 알고 있어야 포퓰리즘에 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그냥 기업들이 국제 그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거기에 문재인 씨와 이재명 씨가 가서 우리가 뭔가 해줄게, 우리가 이것을 리드할게, 이러고 있는 게 참 이상하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기 올리는데 좋고 선거 승리에 이롭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밖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것은 엄연히 문재인 민주당이 기업 등골 빼먹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재명 씨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거창하게 희망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세계 1위가 되는 분야도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은 미국에 도전장을 낸 셈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중국도 입장이 비슷합니다. 양쪽에 도전장을 낸 것이 되죠. 문재인 민주당은 단지 쇼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10년 후 511조. 당장 내년까지만 써먹으면 되니까. 기업도 그냥 거기에 장단 맞춰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덤벼든다는 것, 중국은 그렇다 치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 상황은 살벌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걱정이 또 생겼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번에 미국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문재인 씨가 미국에 가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부를 갈 때마다 띄워주고 왔습니다. 이제 몇 해 지나면 그 목록이 국민 앞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삼성 반도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겠는가? 삼성 반도체에서 어떤 핵심적인 거, 사람에 비하면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을 미국에 띄워놓고 우리가 계속 그대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넘기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 이야기하겠죠. 국민에게는 511조에 비하면은 극히 적은 액수다. 그거 양보하고 이게 문재인 민주당의 외교적인 성과다. 공정하기 그리고 윈윈 하는 그런 외교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기 올라가고 선거 승리 가능성 높이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성 반도체 주권을 미국에 넘기는 것이 되겠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구나 지구 환경도 나빠지고 있고 세계의 경쟁은 대단히 첨예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것과 경제적인 주권을 넘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지구 마지막 날에 마실 수 있는 산소가 한 병 있을 때 동맹국인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이 있을 때 미국은 그거 미국 국민에게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씨가 한 일은 그 한 병 있는 산소를 동맹국이니까 공평하게 반반 나누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선량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삼성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러고 보니 국민은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이 나오는 것인가? 그게 대가인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유착이 아니라 한 몸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보다 전면적으로 그렇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